미어리라는 이제 영화를 찍기 전에 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어떤 영화를 찍겠다라고 고민을 하던 시기에 사실 장편으로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장편을 소화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편부터 촬영을 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깊게 끌고 나가고 싶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장편화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 중에서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 흔치 않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감사했고. 근데 이게 접근성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살기가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쉽게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찾아서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군가의 삶을 공유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느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어떤 치유의 서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끝에는 좀 가슴이 좀 먹먹하게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딱 이 영화를 보기 결심하는 게 결심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그 결심도 조금 쉽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것 자체가 이 영화에서는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로 모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쩔 때는 막 웃고 있다가도 갑자기 어떤 한 순간에 불현듯 떠오르면서 또다시 그때의 기억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은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가장 그때 그래서 인상 깊은 장면이 이제 비 올 때 차 안에서 남편이 갈등을 터뜨리고 간 줄 알았을 때 비가 오니 우산을 들고 왔잖아요. 저는 그게 남편과 상처를 이겨내고 또 소희와 엄마와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행동의 시기로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이어서. 석호 오라버니는 처음 만남에서부터 그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되게 편했어요. 서스름 없으신 분이시고 평소에도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작품에서도 그게 또 이제 묻어나왔었던 것 같고 영화가 굉장히 그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제가 항상 글을 쓸 때 유머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의 어떤 분위기를 풀어주고 근데 그런 것이 저희의 일상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힘든 일이 있고 어두운 일이 있어도 일순간에 좀 웃기는 순간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좀 영화로 봤을 때 좀 유머러스해서 관객분들께서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포인트 근데 좀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 혼자서 그 경찰 서류를 받아서 차에서 한참 있다가 올라와서는 소파에서 자잖아요. 그때 분명히 정원은 느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지. 뭐 이런 게 저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물론 상우는 전형적인 행동을 생각을 못하지만 소파에서 자는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어떠한 태도로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의 과정이 사실은 더 어려웠고 나 스스로도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쫙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보여줘야겠다 라는 측면으로 계속 이어져 나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재판 씬에 대한 대사가 제가 쓰고 나서 나중에 읽어보니까 아 이거 내 선입견이 들어간 데서구나. 난 10년 동안 정원이가 맨날 울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행복했던 때가 저는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간혹 비가 내리듯 그런 기억들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때 너 불행했지, 너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도 다른 검사나 판사나 범인의 얼굴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그냥 정원이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그것을 표현을 했거든요. 플래시백이 없는 게 저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장면 없이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있구나. 일단은 영화를 기획했던 의도 자체가 사건 이후의 삶에 대한 조명이었거든요. 플래시백이라는 거는 감독의 시각으로 그 시간을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영화의 어떤 일상성과는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원이가 현재 기억하고 정원이가 느끼는 감정들을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플래시백은 없어졌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장 먼저 정원이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그 이유가 정원이가 주변의 어떤 가족들의 이해와 어떤 기다림, 이런 도움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에 들어서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정원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분명 어떠한 몫을 해내야 그게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단단함, 강인함 이런 것들을 꼭 부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이 갖고 있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생명력을 넣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집 이사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전체적인 구조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인물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을 담아내자라고 생각을 했고 정원이가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리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고향집을 가는 것이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줄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발전을 시키면서 그 과정 안에서 남편과 정원과의 균열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두 사람한테 공동의 미션을 부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로 뭔가 이상한 알 수 없는 그 균열감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이삿짐을 싸야 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질 것 같고 관객분들께서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것을 넣었는데 결국에는 이 영화가 정원이가 집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더 잘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그 나무 장면에서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는 원래 처음에는 정원이가 혼자 가서 이렇게 미는 거였는데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소희라는 캐릭터가. 정원이는 나무도 밀고 남편과 대화를 해서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소희만 여전히 그 아픈 상태로 영화가 끝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소희는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소희라는 캐릭터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니까 아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 이제 소희까지도 네, 조금은 앞으로의 성인이 돼서 소희도 조금은 좀 나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